육아휴직이라는 게 일단 모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직기간이 최소 6개월은 된 근로자가 현재 법상으로는 이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때 이하의 아이를 양육할 때 최대 1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먼저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 100%를 다 줍니다. 육아휴직은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면 무급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육아지원 3법 얘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요즘 이게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출산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도 상속세 증여세법상 혼인출산 공제나 이런 것들도 추가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신설되긴 하는데, 노동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육아 3법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이랑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인데, 근로조건에서도 그리고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에서도 그리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급여 지원에서도 전부 다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육아휴직이 일단은 언제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제도예요? 육아휴직이라는 게 일단 모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직기간이 최소 6개월은 된 근로자가 현재 법상으로는 이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때 이하의 아이를 양육할 때 최대 1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2회까지는 옛날에 분할해서 쓸 수 맞아요. 있었다. 뭐 6개월 쓰고 6개월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옛날에 3개월 썼는데 애가 8살이 넘어버렸네, 9살이 돼버렸네? 그때는 못 쓰는 거예요? 못 써요. 못 써요. 어쨌든 그런 제도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개정이 됐죠? 근데 이게 1년까지 쓸 수 있는 값은 일단 원칙인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 1년 6개월로 늘어나냐면, 첫 번째는 이 육아휴직 쓰라고 부모 모두 각각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모두 1년 6개월씩 늘어나요. 합치면 3년이죠. 그렇게 되는 게 한 가지. 두 번째로는 한부모 가정이면 부모 다 쓸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부여하고,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년 6개월로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년이 기본인데, 만약에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이상 썼으면은 이제 너희 1년 6개월까지 총 부부 합산해서 쓸 수 있게 해줄게. 부부 별도 각각. 각각 1년 6개월씩?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은 중증 장애 아동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현재 뭐 쓰지 않았어도 쓰지 기본으로 1년 6개월 주는 거예요. 1년 6개월 주고, 그리고 이제 분할하는 횟수도 좀 늘었다고. 분할하는 것도 편의에 따라서 분할을 쓸 수 있도록 3회로 늘어났어요. 3회. 이것도 8세 이하는 동일한 거죠? 동일해요. 육아휴직은 동일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육아휴직 그 기간 동안 받는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급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가 급여로 나오고, 그리고 150만 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나옵니까? 기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간 동안 계속 나오는 건데, 제가 그냥 금액만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뭐 쉽게 말씀드려서 월 150만 원씩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먼저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 100%를 다 줍니다. 그런데 상한액이 있어요. 자, 우리가 2024년도까지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준다 해도 어차피 대부분이 상한액에 걸렸어요. 150만 원. 그 이상 받을 수는 없었는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를 첫 6개월 동안은 주되, 처음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둬요. 그러니까 통상임금 100%가 250만 원 넘는 분들은 1, 2, 3개월간은 250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그 후 육아휴직 4개월 차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씩, 그리고 7개월부터 이제 남은 반년 동안은 월 160만 원씩이 상한액으로 설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보시면 아시겠죠? 3개월은 좀 써라, 그리고 6개월까지 쓰면 좀 좋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개정입니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올려준다고 뭐 쓰란다고 쓰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 측으로 신청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회사 측에서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통보하고 그냥 육아휴직 해도 네, 신고해줘야 돼요. 고용보험에. 아니 근데 이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어쨌든 급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급여는 어디서 주는 급여예요? 이 급여는 회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육아휴직은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면 무급이에요. 나라에서 줘요. 고용보험 법
기업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정해서 지급을 해요.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거고 회사에서 주는 건 아니고, 근데 회사에서는 사실 그게 문제잖아요. 육아휴직 쓰고 와가지고 이제 근속연수 늘린 다음에 퇴사하는 경우가 맞아. 대다수잖아요. 이거 진짜 나쁜 거 아닌가요? 심적으로는 너무 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적법해버리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최소 근속 일수라도 좀 보장을 해줘야 육아휴직 이후에 퇴직금을 그 근속연수에 기산하려면은 그래도 육아휴직해서 복귀하고 최소 뭐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이런 식으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던 게, 원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출근 간주를 안 했다가 몇 년 전에 출근 간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포함이 된 건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6개월 복직하고서 일하는 거, 이거를 이제 약간 강제한 것이 사후 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육아휴직 급여를 잘라서 그 금액의 25%는 복직하고 6개월 뒤에 한꺼번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육아휴직 급여를 25% 정도를 쟁여놨다가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가 2024년도까지고 그 사후 지급금이 내년 1월 1일에는 폐지됐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를 다 받아요. 이해는 하는데 이거 너무 악용하기 좋은 규정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냐면은, 일단은 자녀 출산 계획 있는 사람을 일단 저도 기피하게 돼요. 조심하셔야 될 게,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거든요.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아니 근데 이거는, 그래서 물어보시면 문제될 수 있어요. 진짜요? 이 사람이 뭐 육아 계획이 있냐? 뭐 있냐 막 이렇게 하는 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부분에 거기도 채용 중인 사람, 모집 중인 사람도 포함이 돼가지고 문제되죠. 그렇구나. 곁다리인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육아휴직 급여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육아휴직이라는 건 부모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보통은 근데 육아휴직을 쓰는 게 언제 써요? 이거 초등학교 때 쓰는 사람도 네. 있고. 이게 왜 분할을 하냐면, 처음에 한 6개월 1년 그때 애기 키우기 힘드니까 그때 쓰고, 나머지 한 사람은 쟁여놨다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애들이 12시 반이면 집에 온대요. 그래서 그만두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으로 버티든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시는군요. 재밌네요. 이거 전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힘드셨겠어요? 아직 우리 애들 초등학교 안 갔어요. 아직 안 썼어요? 아니, 우리 아직 초등학교를 안 가서 제 건 다 썼죠. 다 썼어요? 애기 신기하네. 태어났을 때.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남편분께서 쓰시기로 돼 있으신 건가요? 약간 사담을 하자면. 안 쓸 듯. 왜 안 쓰지? 어쨌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 좀 얘기를 나눌 텐데, 배우자 출산휴가 실제로 쓰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남편? 썼어요. 노무사님이 제 와이프시니까 안 쓸 이유가 없네요. 근데 육아휴직을 못 썼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이게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에 이제 산모의 출산휴가와 더불어 배우자도 이제 아이를 돌보고 이제 모성 보호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가지고, 아이가 난 후에 90일까지 그 안에 쉬셔야 되는데, 그 안에 2024년도 기준으로는 10일을 유급으로 휴가를 가는 건데, 한 가지는 좀 달라요. 출산 휴가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 달력상의 일수로 가거든요. 근데 배우자 출산 휴가는 소정 근로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 10일은 결국에는 2주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25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2배가 됐어요. 소정 근로일 20일이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니까 대충 한 달 정도는 유급 휴가가 부여가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까지 한 3달 정도 되죠. 그게 120일 이내로 고지해라. 한 4달 정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열흘을 쓸 수 있었는데, 이게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근로일시수니까 주 5일 근무자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은 월화수목금 해서 열흘이니까 2주라는 말씀이고, 이게 2배로 늘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4주 20일 동안 진행이 된다는 거고, 옛날에는 이제 예전에 24년도까지는 출산한 다음에 90일 이내에 저 애 낳았으니까 저 휴가 쓸게요 하고 이렇게 청구를 했었다면은, 이제는 말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안 나와도 돼요? 네. 전화로 통보하고 안 나와도 되는 거야? 그랬는데 유급으로 안 해줬다. 그럼 이제 임금체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경우는 그 유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정부 지원이 50% 나오지 않았나요? 이걸 좀 말씀드리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 이게 50%라는 게 10일 중에 5일이니까 50%가 맞아요. 5일이 이제 나왔고, 요거도 아예 확대했어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들은 좀 어렵지 않느냐, 20일 전체에 대해서 이 급여를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다 주는 거네요. 회사에서 주고 유급으로 주고 그 부분에 대한 거 국가에 청구를 하면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대위 신청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이거 사실 좀 안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야말로 국가가 해줄 수 없는 거를 기업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열흘 중에 5일을 내가 그러면 유급으로 그냥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좀 애매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뭔가 합리적으로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전 사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무슨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단축한 만큼 급여도 감액해서 받는 그 제도를 말해요. 그래서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이걸 단축을 해야 되고 최대치로 단축할 수 있는 거는 일주일 15시간까지. 그러니까 이제 15시간부터 35시간 사이로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을 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결핍해가지고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육아휴직을 쓰는 게 무조건 낫겠네요. 이것보다는. 이거는 뭐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이것도 이제 이게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4년도까지는 육아휴직 1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그런데 만약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을 얹어가지고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 2월 23일부터는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육아휴직이 1년이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이 있는 건 맞는데 만약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가산이 2배로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이 2배로. 그래서 총 3년까지 늘어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소 3개월은 써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1개월 단위로 써도 된다. 그 기간에 급박한 사정이 있었을 때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로 전환하고 끝나면 다시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해졌고 한 가지 더는 육아휴직은 기존처럼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쓸 수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요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육아휴직 아까 요건 맞추면 1년 6개월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 늘어난 6개월은 여기 가산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 베이스 1년에 대해서만 가산이 된다. 처음에 내가 육아휴직을 썼어요. 3개월. 그리고 못 썼어. 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얹어서 쓸 수 있는 기간은 9개월이에요. 6개월은 아예 빠집니다. 1년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6개월이 없는 걸로 보니까 엎어 쓸 수가 없네요. 미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군요. 근데 이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안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은 받아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인력이 없거나 아니면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 측에서 입증하는 건가요? 맞아요.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렵나? 어려워요? 근데 이게 중대한 지장 이렇게 되지 그게 뭔지에 대한 거는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된다 그랬죠? 이게 주에 5시간부터 최대 단축할 수 있는 게 25시간까지 단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은 최대 15시간까지만 근무하는 걸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회사에서 급여를 적게 주잖아요. 그렇죠. 단시간 근로자 된 거니까. 이제 그러면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도 국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지원해주는 뭔가가 없을까요? 왜냐면은 근로시간 단축된 만큼 월급을 한 30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근무 시간이 확 줄어버리면은 애를 키울 만한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네, 신청하셔야죠. 그러면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근로자인데 최대 25시간까지 주 일주일에 근무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25시간 단축된 급여를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 25시간 중에 처음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를 줘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줘요. 근데 각각 상한액은 있어요. 그러면은 10시간까지는 100% 주고 제가 나머지 15시간에 대해서는 80%만 준다? 네. 얼마 정도 되는데요? 10시간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2024년까지는 2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220만 원으로 올랐고 우리 나머지 시간 있잖아요. 10시간분 말고 나머지 시간 15시간 예를 들면 그 시간은 상한액이 150만 원인데 그건 동일해요. 제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제도가 있는 걸 사실 이번에 그 노무사님이랑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또 뭐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랑 똑같나요?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임신한 사람에 대해서 급여를 유지한 채
근로시간만 줄여주는 거예요. 아, 되게 좋은 거네, 그러면요. 유급의 근로시간이랑 완전 다르죠. 그냥 급여를 뭐 깎는 게 아니라 네, 보전해줘야 돼요. 계속 그 기존에 받던 급여를 계속 밀고 가는데 근로시간만 단축되는 거니까 엄청난 혜택이군요. 맞아요. 그 좀 말씀드리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면 임신 주수가 나오는데 주수가 12주 이내일 때랑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만삭이 됐을 때 36주 이후일 때 그때 이제 앞뒤로 쓸 수 있는 거고 하루에 2시간까지 이거는 이제 근로시간만 줄여주는 거예요. 근로시간만 줄여주는 거고 그리고 기존 급여는 유지가 되고 네, 맞아요. 되게 좋은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확대가 됐죠. 어떻게 확대됐죠? 이게 25년에? 2월 23일부터인데 뒤에 그 36주 이후가 32주 이후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36주 이후엔 대부분 출산료가 들어가서 안 쓰거든요. 이게 좀 약간 실정을 반영을 했다. 근데 이제 사업체에서는 부담이 좀 늘어나긴 했고 거기다 플러스 뭐 조기 진통, 이제 쌍둥이죠, 다티아 임신, 뭐 이제 당뇨, 고혈압 이런 고위험 임산부 그걸로 진단서가 있으면 이게 임신 전체 기간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러면 휴직 들어가든지. 그쵸, 단축을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아도 그러면은 그 산전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그러면 출산 전휴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출산 전휴가라는 것은 이제 출산 후에 우리가 90일까지 그 산 후에 45일이 포함돼야 돼요. 그때까지 휴가를 무조건 쓰는 건데 우선 지원 대상 갭이랑 대규모랑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 9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출산 전휴가를 쓰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이것도 키워서. 네. 이거는 근데 해줘야 되긴 하겠다. 이거는 그리고 심지어 나 오늘 애 낳았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하고 이것도 고지예요. 그냥 말하면 땡이에요. 말하면 땡이 전화로 말해도 되고. 속으로 애 낳았어요. 이렇게 해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쓴다는 거니까. 그냥 사실만 알 수 있게 적시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군요. 그러면 전후에 90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만 바뀌었어요. 뭐냐면 미수가 뭐냐면 애가 많이 크지 않았는데 낳게 되는 경우. 뭐 조산하는 경우 약간. 맞아요. 2.5kg 안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요. 그러면 출산 전휴가는 유급휴가인가요? 그거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휴가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줘야 되네요. 기업이 다 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50만 원인 근로자를 가정했을 때 우리들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대부분인데요. 이라면 출산휴가 90일 중에 최초 60일만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것도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30일마다 출산휴가 급여로 210만 원씩 주거든요. 근로자한테. 자, 그러면 통상임금이 이 사람이 250만 원이었다. 그럼 21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줬죠. 그럼 차액이 얼마죠? 40만 원이죠. 그러면 대략 월에 40만 원씩 그래서 60일까지만 주시는 거니까 두 번 40만 원, 40만 원 지출하면 회사로서는 지출해야 되는 임금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냥 고용보험 측에서 210만 원 계속 주고 네. 기업에서는 그 60일 동안 그 차액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서 그 21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만 주면 된다. 그럼 만약에 100일이다. 미수가 출산으로 인해서. 그래도 60일까지만 주고 40일치는 고용보험에서만 받으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다 받으셨어요? 받았죠. 다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이거는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네. 회사 측에 청구해요? 아니면은 회사 측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고용보험 그쪽에다 청구를 해서 받고 차액을 또 회사 따로 받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부 주고 대위 신청으로 정부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왜냐면 계산하기 번거롭거든요. 이게 딱 30일이가 한 달이 아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산 다 해서 차익만 지출하고 나머지 신청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난임치료휴가 이거는 좀 처음 들어보는데 난임치료휴가 이건 언제 발생하는 거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난임 부부분들은 잘 아시고 아닌분들은 잘 모르시는 건데 산부인과 병원으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인공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체위수정 시험관이거든요. 그 시술을 위해서 휴가를 냈을 때 2024년도까지는 3년까지 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루는 유급으로 해줄게 라고 한 거를 3년이 아니라 3일? 3일. 네, 죄송해요. 뭐 3년까지 그거를 6일로 늘리고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유급도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또 회사에서 주는 거네요? 일단 회사에서 주고 이것도 이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면은 이제 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회사가 대위 신청? 대위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처럼. 이건 근데 많이 쓰지는 않으셔. 저 약간 부끄러운가? 잘 모르겠어요. 부부가 만약에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약간 부끄러운 일인가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 이거를 신청하는 거가 제가 봤을 때 일단 시술 뭐 당일 찾아보니까 시술 당일
당일에 뭘 받아서 뭐 진단서를 받아서 하는데 그 금액도 들잖아요. 서류 발급도 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치. 6일이 사실 실효성이 있나? 6일 중에 이틀만 유급이에요. 나머지는 무급이에요. 유산사산 휴가라는 것도 있네요. 네. 유산사산 휴가는 이제 출산을 하지 못해가지고 유산을 하거나 아니면 아기가 이제 죽어서 사산을 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건데요. 요것도 이제 임신 주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좀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신 11주 이내에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에는 뭐 5일 정도 유급을 휴가를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임신 기간에 따라서 좀 휴가를 많이 주는데 그게 조금 확대돼서 임신 15주 이내에 유산 사산하는 경우에는 11일 주잖아요. 그걸로 아래 단계가 다 통합된 거죠? 네, 맞아요. 통합돼가지고 임신 주수로 15주까지, 그러니까 15주 이내까지 기간 동안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유산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회사에 청구하는 거예요? 출산 전후 휴가도 이제 우리가 임신 진단서나 아니면 임신 확인서 이런 거 이제 제출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제출하고 본인이 몸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는 거죠. 기업에서 줍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줍니까? 이것도 유산사산 휴가를 가시면 출산 휴가 급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대위 신청도 가능하고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회사에서 뭐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권 행사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 출산 휴가랑 동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해줘야 돼요. 대신에 90일, 뭐 120일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쵸. 짧으니까. 지금까지 육아 3법, 모성보호 3법 뭐 이런 것 이렇게 명칭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들에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들 그냥 이름만 들어봤지 실제로 이게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라고 저희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최근에 핫한 통상임금에 대한 사안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된 거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시 쉬었다 갈게요.